자, 지금까지 배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어떤 거예요? 일정한 거야. 이게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뭔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물체가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어요. 속력이 0이었죠, 처음에. 그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와 같은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거죠. 왜?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물체는 이제 가만히 놓았어요. 놓으면 점점 떨어져. 떨어지면서 높이는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만큼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죠. 속력이 빨라지는 만큼 뭐가 커지는 거니?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색깔, 요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이 부분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함에 따라서?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즉 지면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 왜? 높이가 작아지니까. 그런데 이 둘의 합은 항상 어때?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겁니다. 그쵸? 지금 처음에는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mgh만큼. 그 다음에 높이가 h1일 때는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빨간색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둘의 합은 처음에 이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높이가 h2일 때는 h2 높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 닿을 때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mgh는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이다. 이것이 뭐랑 같냐?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 이거죠.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 식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뤄볼게요.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무슨 포텐셜 에너지가 적용되겠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적용되는 거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이때 이 x는 무슨 의미니?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이거죠. 평점으로부터의 거리다. x 의미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식을 좀 보면서 그림도 같이 볼게요. 자, 문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용수철이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여기서 늘어난 거잖아요.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탄성력을 받는 건데 이 탄성력을 받은 만큼 얘한테는 힘을 받아서 이동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물체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서 이 상태는 정지 상태예요. 지금 정지 상태.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0이겠네. 그럼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A만큼 늘어난 이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색이 무슨 에너지냐면 운동 에너지거든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은 뭐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A만큼 늘어났을 때 요 값과 요 값의 합이 요 값과 그러니까 여기 값이 되겠죠. 그다음 요 값의 합이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물체가 이번에는 점점 이제 용철을 압축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V2가 된 거예요. 그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x2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이 물체와 용수철로 이루어진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 mv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kx2의 제곱을 더한 값이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x1만큼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을, 그 다음에 이때 속력이 v1이라고 하면 이 둘의 합이 또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이 결국 원래 길이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 돌아왔어. 그럼 이 길이가 지금 뭔 상태가 되냐면 여기가 바로 평형점이에요. 평형점. 이 평형점에서 물체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무슨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같다라는 말은 결국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도 나오거든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손실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어떨 때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냐면 중력이나 탄성력 이외의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이 양은 누가 일을 한 거냐면 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의 19번 문제입니다. 이 단원의 기출문제들은 이렇게 다 문제가 길어요. 여러분, 요거 보는 순간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겁먹지 말아라.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 해결은 문장 속에 다 있습니다. 요것들을 하나씩 식으로 정리를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보면 P를, 용수철이에요. P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시켰대. 자, 그러면 2D만큼 압축시켰으니까 우리 무슨 에너지 생각할 수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생각할 수 있지. 문제 말미를 보면 PQ의 용수철 상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자, 얘도 K라고 놉시다. 그러면 2D만큼 압축시켰으니까 2분의 1 K의 2D의 제곱. 예, 여기까지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P의 원래 길이에서 A와 B가 분리된대. 자, 분리되는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자, 봐요. 용수철에 A와 B가 이렇게 붙어서 접촉한 상태죠.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접촉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B와, 여기가 A네요. 보면 이렇게 요게 A고 요게 B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압축돼 있는 상태야. 그러다가 얘가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쭉 가. 왜 가? 용수철이 이쪽 방향으로 A와 B를 미니까 쭉 감속력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빨라지는데 원래 용수철 길이를 여기라고 합시다. 5라고 할게요. 여기를 딱 갖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한번 생각해 봐. 자, A와 B가 있고 용수철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역대 속력을 V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분리되는 이 순간에 B는 이제 이 V를 유지하면서 쭉 가요. 그런데 A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났으니까 이 용수철이 A를 어떻게 하겠어? 당깁니다. 누구만 당겨? A만 당겨요. 그러면 A 속력은 B보다 어떻게 되겠니? 느려지겠죠. 원래 길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속력은 B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A와 B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분리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A와 B가 분리되는 요 지점은 어디냐? 요 지점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인 지점에서 분리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럼 이 분리되는 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MA 플러스 MB의 V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의 조건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A와 B가 분리된 후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B가 마찰권에서 높이차 EH만큼 내려간 동안에 B 역학적 에너지 감소된 것 같다. 아이고 읽다가 지치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봐. 보면 A와 B가 분리된 후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이 최대값은 뭐랑 같겠니? 이제 B는 분리됐잖아. A가 용철에 매달려서 올 거 아닙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결국 뭐와 같냐면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네,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니? 속력이 V일 때지. 네.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고 또 운동 에너지가 0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 뭐냐? 2분의 1 MA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 값이 뭐랑 같다고? B가 마찰 구간에서 높이차 EH만큼 내려온 동안의 B의 역학제의 감소량이라고 했잖아. 자, 마찰 구간에서 B는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도 운동한대. 일정한 속도로.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 거네.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합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뭐랑 같은 거야? MBGH랑 같은 거지. 이 마찰 구간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은 거야. 왜? B는 등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나왔어요?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로 지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값이 뭐랑 같은 거야?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거잖아. 자, 요 식도 있네. 자, 이제 식 다 찾았어.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자, 요거는 또 뭐랑 같은 거니? 얘는 용철에 연결돼서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얘가 같은 거지. 얘가 같은 거야. 이렇게 같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B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기를 거쳐서 쭉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얘를 압축시켰잖아. 얼마만큼?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되는 거야? 또 2분의 1 K의 루트 2T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 상황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용이 어렵고 이 문제는 보통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